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새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 ABC방송 파워인터뷰에선 새롭게 선출된 지역의 당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의왕 과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의왕과 과천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의왕시 과천시 지역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선거를 처음 치르신 거였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첫 도전만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까지 이제 이렇게 되신 건데 좀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요? 먼저 기쁨은 잠시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한테 한 말씀 주셨던 그 당부들이 이제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고요. 네. 선거 기간 동안 만나 뵀던 분들의 얼굴과 목소리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의 마음과 바람과 당부들을 잘 지켜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정치 신인을 선택해 주신 우리 의왕 과천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당선자께서는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웃 동네인 의왕 과천에 또 일꾼이 되셨기 때문에 좀 감회가 좀 되게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좀 의왕 과천 지역에 오셨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요?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경기 남부에서 배우고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안산에서 다니고 중학교는 시흥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이제 안양에서 다니고 대학 때부터는 직장 생활과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의왕 과천으로 돌아온 건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우고 살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안양이나 의왕 과천이 다 하나의 안양 권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이질감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셨겠네요. 처음 오셨을 때. 네, 물론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이제 같은 학교에 과천이나 의왕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처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네. 우리 당선자께서는 환경 변호사로도 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 이제 정치에 좀 입문하게 되셨던 계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변호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 일을 조금 줄이고 그만둔 지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체성은 사실 제가 변호사라기보다는 네. 정책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변호사로 활동을 할 때부터 환경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대형 로펌에서 기업들에게 환경, 보건, 안전과 관련된 이제 준법 자문을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3년 반 전에는 로펌을 그만두고 환경단체를 만들면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이제 정부에 제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계획을 만들고 검토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문가들하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번번이
이런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회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의나 네. 국무총리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간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회랑 협의하고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입법 단계에서 부딪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직접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됐습니다. 그거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의를 하고 제안을 하셔도 국회에서 이제 자꾸 그렇게 막혀버리니까 네. 좀 어떤 한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좀 직접 이제 좀 들어가서 이 정치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네.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내용들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말씀도 정말 많은데 그것 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삭발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고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고요. 또 저희 의왕과천 시민분들께서는 의왕과천을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표 정치인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오래 뿌리 내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이전에 국회의원들을 봬도 이렇게 좀 다 이제 그냥 한 번 이렇게 그냥 하고 이제 좀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이제 올해 이제 이 의왕과천에 좀 터를 잡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물론이고요. 의왕과천은 이제 저의 새로운 집이고 공동체고 제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지역이고 이제 새로운 고향이기 때문에 깊게 길게 뿌리 내려서 이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 치르는 선거셨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 기간에 좀 힘든 부분도 뭐 없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후보분들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번이 초유의 코로나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적었고요. 웬만한 뭐 행사는 다 취소되고 네. 웬만한 시설들은 다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웠고 만나더라도 사실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포부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제약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로는 SNS나 온라인 활동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늦게나마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 처음 치르는 선거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을 많이 아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너무 이제 우리 그 시민들 만나는데 제약이 따랐을 때는 걱정도 되게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요? 걱정도 됐고요. 일단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눈만 항상 보여드리고 눈으로만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쉽지 않은 경험이었고요. 근데 농담을 조금 하자면은 그 저랑 같이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해주시는 이제 농담으로는 위로인지도 모르겠고 네. 얼굴을 가리는 게 더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아,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농담도 또 네, 이렇게 네.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시민들을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또 이렇게 네.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너무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당선자께서는 의왕 과천 지역의 어떤 그 힘 있는 발전 그리고 또 확실한 변화를 좀 약속을 하셨는데 의왕 과천의 어떤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공약을 좀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네.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었고 사실 그 약속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약속들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전문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영입된 전문가입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왕과 과천을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도시, 자족 기능을 갖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에는 미래차 연구소나 그린 에너지 산업단지 같은 이제 전형적인 그런 그린 뉴딜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또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족 기능을 가진 그런 새로운 도시로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첫 번째 약속은 그린 뉴딜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네,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GTX-C의 의왕역 유치라거나 정부 과천청사역의 조기 착공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철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철도는 사실 아주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광역 철도망을 확충해서 이제 자가용 수요를 철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녹색 교통이나 어떤 그린 뉴딜 정책하고도 굉장히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 철도망을 확충하고 조기에 착공하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런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큰 소명이고 과제이고요. 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4개 지역의 5명의 당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 그 경기도 동남부권의 1호선과 4호선의 증차와 관련된 그런 노력을 함께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협약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주변 권역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 같은 4개 지역에 우리 4개 권역에 교통 편의성과 생활의 편리성을 조금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펼쳐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그 안양 권역의 이제 국회의원님들과도 좀 힘을 합치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로 보면은 GTX는 지금 의왕역의 정차를 좀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의왕역 같은 경우는 의왕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군포 시민들이나 그럼요. 뭐 수원의 또 이북동 그쪽 주민분들도 같이 이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다른 지역과도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네, 물론이죠. 지금 군포의 이하경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의 다른 의원님 또는 당선인님들과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또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이게 우리 이제 당선인들께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신다면 네. GTX의 이제 유치가 좀 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갖게 되는데요. 네.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타 언론과의 당선 인터뷰에서 이제 봤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그린 뉴딜 특별법을 꼽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린 뉴딜이라는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셨는데 이 특별법을 이제 어떤 내용일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좀 특별법이 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간단히는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만들어낸 이제 단어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유럽의 EU 집행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킨 새로운 사회 경제 전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전략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동물의 서식지 면적의 축소로 인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이 더 쉽게 창궐하고 그런 원인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연구 분석들도 있고요. 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염병의 발병률이
매우 급속도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사실 이런 기후변화 시대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네. 앞으로 또 다양한 산불이나 폭염이나 한파나 홍수 같은 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들이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이제 빈발해지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런 시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이제 과감하게 감축하고 탈탄소 사회, 그러니까 탄소 제로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제 숙명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해 나가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나 뭐 에너지 효율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차나 그런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해서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분배도 하는 이제 그런 목적과 목표를 담은 게 이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사회 대전환의 사회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차나 근거나 예산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갈 건지도 필요할 거고 네. 또 기존의 석유화학이나 석탄이나 철강 같은 고탄소 산업을 탈탄소 산업, 그러니까 미래차나 재생에너지 같은 산업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산업에 대한 배려, 여기에서 이제 실직되는 노동자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고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기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21대 총선 과정에서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의 공약으로 이 내용을 반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공약 중에도 주요 공약으로 그린 뉴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 선거의 공약에도 반영이 돼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당과 협의해서 그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산업 전략, 경제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과 어떤 경제 그리고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그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한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환경 정책 그리고 녹색 전략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왔을 때 지역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환경하고 경제가 항상 충돌한다고 생각을 네.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무조건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경제를 축소시켜야 되고 침체하게 되고 또 어떤 개발을 반대하게 되고 근데 꼭 이게 앞으로는 상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경은 우리가 쾌적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많은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의왕과천의 좀 새로운 일꾼은 과연 좀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제 아까 또 시민들을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만나기도 못하셨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우리 시민들과 좀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냥 잘 소통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잘 소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바쁜 의정 활동에 치여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분들하고 만나는 일정이나 이런 기회들이 뒤로 밀릴 수도 네.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규칙성과 정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매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분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기획이나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에서의 중요한 현안이나 이슈를 가지고 제가 먼저 제안해서 만드는 그런 간담회나 지역 토론회 같은 것들 네네. 그런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지역분들이 예상하고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조금 이렇게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역 채널에도 많이 또 출연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에 많이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20대 국회는 좀 뭐 이제 식물 국회였다, 또 일하지 않는 국회였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제21대 국회 시작을 좀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각오와 목표를 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는 약속을
선거 내내 정말 많이 드렸고요.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하는 국회가 뭘까 생각해 보면 국회가 꼭 다루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분들하고 성실하게 소통하고 또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서 실제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국회가 제 생각에는 일하는 국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21대 초선 재선 당선인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벌써 이제 일하는 국회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고요. 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전문적이고 또 추진력 있게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로 임명이 또 됐는데요. 21대 국회의 소임과 어떤 책임이 20대와는 다른 모습,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는 그런 소임이 있기 때문에 또 원내 부대표로서 그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다 쪼개서 일하는 데에 진력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하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21대 때는 정말 우리 의원님이 또 중심이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 좀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뭐 이미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지만 네. 곧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실 텐데요. 특별히 좀 닮고 싶은 좀 선배 정치인이 있으실까요? 저는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이 많으시죠. 근데 특별히 누군가를 닮고 싶다기보다는 어떤 자세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깊이 있는 성찰과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또 고 노회찬 전 의원님 두 분의 그런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측면에서 두 분을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제21대 국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시면서 선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뜨거운 선거에 대한 열기와 높은 투표율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당과 그리고 저 이소영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게 일 잘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곧 새로운 일꾼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 21번째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민들 모두 새롭게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되기를 함께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